네, 안녕하세요. 울랄라 김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업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단계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배움의 공동체 수업 관찰 및 분석의 이해라는 신월중학교 수석교사 김병태의 수석님의 자료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수업 관찰을 할 때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나? 네, 여기에서 보면 수업에 대해서는 관찰자의 눈으로 보고 듣고 이에 대해서 기술하고 해석하는 교수 활동으로 수업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수업 개선의 한 방법으로 수업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관찰할 때 기본 전제는요,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찰 결과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관찰 결과는 교수자, 실제로 가르친 교수자에게 확인을 하고 수업 행동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여야만 합니다. 수업 전체를 내가 평가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관찰을 해서 수업자의 원래 의도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합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자료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관찰할 때 교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보시면 저희가 수업하는 교사의 모습 자체를 존귀한 모습, 그래서 수업자가 주인공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업자를 존중해주고 이분이 주인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언하고 비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분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배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 그다음 자신의 꿈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신념을 가진 존재, 세 번째는요, 메시지를 던지려는 작가로서의 존재, 네 번째는 수업이 가끔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동조해주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존재가 수업자이다라고 관점을 보고요. 고민을 말하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외로운 존재이다. 이렇게 이 말을 들으니까 참 공감이 많이 가네요. 수업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요렇게 존귀한 존재로 본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수업 관찰을 할 때 미리 수업 지도안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수업 지도안을 볼 때요, 수업의 주체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을 가지고 어떤 내용 요소로 수업을 기술하고 있는지 수업 지도안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수업 지도안은 하나의 연결고리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다음 교과의 본질이라든지 핵심 역량이 어떻게 잘 녹여내는지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 성취 기준하고 수업 주제와 연관성을 분석합니다. 저희가 선생님들이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게 될 때 거기에 이런 성취 기준도 넣게 되고요. 저는 거기에 수업자의 어떤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떤 점에 의도를 두었는지, 또 고민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좀 넣어서 수업자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사 방법 및 유의사항을 파악해서 수업 지도안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단원을 재구성했는지, 또 수업 차시를 파악해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본식 흐름을 볼 때는요, 한 차씩 수업을 하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이해하기, 응용하기, 분석, 평가, 창조 과정을 모두 담을 수는 없어도 이 단원이나 프로젝트 과정에서 어떤 사고의 위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또 수업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한 과제가 학생들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의 과제로부터 성취 수준의 중에 해당되는 과제와 누구도 혼자도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를 제시해서 토의 토론하고 배워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 요거를 지도안에서 먼저 살펴보라는 거죠. 수업의 철학, 또 고민, 이런 것을 수업 교사가 어떤 관점에서 하고 있는지를 읽고 수업을 관찰할 때 관찰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을 관찰할 때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때 시작 전에 분위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수업 관찰자는 수업 시작 전에 입실에서 학생들의 동태하고 수업 준비 상황을 미리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관찰자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아예 수업 지도안 쓰고 그 참관록 쓸 때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수업 참관자는 좀 일찍 입실해서 그 분위기를 좀 파악하셔라 라고 넣었습니다.
수업 전과 시작한 후에 학생들의 활동 반응의 변화를 비교하고 수업이 학생에게 어떤 배움과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합니다. 학습자의 패턴도 살펴보는 거죠. 처음에는 관찰자를 보고 수업자를 관찰하고요. 두 번째는 학습자를 보는 것입니다. 학습자의 패턴이 적극적인 학생, 배움에서 이탈한 학생, 배움에서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학생. 표현이 재밌네요. 도주했다 다시 돌아온 학생, 무기력한 학생을 찾아보고 교수학습 상황의 어느 지점에서 이 친구들이 배움이 일어나는지, 또 어느 지점에서 이탈하고 있는지 이거를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다 보면 교수자의 수업에 심취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관찰자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명심해야겠습니다. 명심. 배움에서 이탈한 학생, 배움에서 도주했다가 다시 들어온 학생, 무기력한 학생이 있을 때 수업 디자인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연관성을 파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전문가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특히 학습자의 패턴 살펴보기는 저도 좀 이 부분에 염두에 두고 다음에 수업 관찰할 때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업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교실의 분위기 어떻게 조성하는지,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는지, 또 활동의 과제 내용 전달 안내는 어떻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또 수업을 촉진시켜 주는데 어떻게 촉진을 시키고 있는지, 특히 배움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학생, 또 이렇게 밑에 뒤로 이렇게 도주한 학생들, 이탈한 학생들, 이런 학생이나 모둠이 있으면 연결짓기나 되돌리기 등을 어떻게 해서 배움의 활동으로 이어가게 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교사의 역할, 안내자로서의 역할, 또 촉진자로서의 역할에서 안내자로서는 교실의 분위기, 동기부여, 학생 과제 전달 이 부분이고요. 촉진자는 어떻게 배움을 연결시키고 되돌려주는지 이 부분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죠. 경청. 선생님이 경청을 해서 차근한 학급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수업에서 교재와 학습지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또 학습자 간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연결짓고, 사실과 지식과 지식을 어떻게 연결짓는지, 즉 연결짓기를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를 잘 살펴보고요. 교실에서 배운 것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실생활과의 연결, 이러한 것들이 특히 학생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짓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함께 탐구해 가는 수업을 할 때 되돌아가기 를 숙지해야 되고요. 어려울 때는 다시 되돌아감으로써 재출발할 수 있고, 모둠 지도에서도 잘 못하는 학생, 이탈한 학생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참가를 촉진시키고, 학생들의 어떤 많이 있다 보니까 충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조정을 해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자의 듣기, 연결짓기, 되돌리기,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수업을 하시는 수업자의 어떤 철학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수업 교사의 수업 철학을 숙지하고 수업을 관찰하면서 어떤 철학으로 하는지가 수업의 핵심 내용이 수업의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고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고요.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배움으로 어떻게 잘 연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교사의 내면, 수업하는 선생님은 감정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를 관찰자가 잘 흐름을 파악해서 어떤 표정과 어떤 상황에 따른 행동을 하는지, 또 학습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수업 성찰지를 수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수업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신념을 찾을 수 있고, 교사의 신념이 수업에 잘 내려지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교과별 단원 주제가 있잖아요. 그거 때마다 교사는 어떤 능력으로 가르치고 항상 보다 보면 딜레마나 어떤 고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수업 나눔할 때 이 부분을 교사에게 좀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활동지를 수업 후 과정에서 수업 교사와의 대화에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임상 활동지가 있습니다. 임상 활동지를 보면요. 처음 도입 단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교사는 어떤 역할, 학생은 어떤 역할, 또 기초 세우기, 발전 단계,
성찰. 여기를 우리가 이제 저희 수업 지도안으로 보면은 도입 부분에서는 합핑하는 거니까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죠. 동기 유발시키고 또 전시학습. 전에 어떤 수업을 했는지 전시학습 복습과 동기 유발을 시켜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목표를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기초 단계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활동이 또 이어지겠죠. 활동 두 번째 단계. 이런 단계가 기초와 발전 단계가 배움 열기에 해당되고요. 마무리가 성찰, 배운 점, 어떤 점을 배웠는지.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실제로 여기에서 요약을 하기도 하고요. 또 형성평가를 하기도 하고 차시를 다음 시간에 할 차시 예고를 주로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임상 활동지로서 학생들, 선생님과 함께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다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배움의 공동체로 정리하는 거.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같이 토론하면서 이것으로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단계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 대한 관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